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아이고, 좋으시네요. 고생하십니다. 네, 아버님 지금 네. 다리가 저리시는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 힘이 빠지면서 쥐나는 것만 있으세요? 그 오른쪽 다리가 네, 장계에서 허벅지까지 네, 매일 지어나는 게 쥐가 한번 안타까마 네.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 계단에 내려가지를 못해요. 쥐가 나시는 거세요? 저리는 것보다는? 네. 네네. 이게 이제 혹시 주무실 때 더 심해지세요? 아니면 활동하실 때 더 심해지세요? 집에 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찮으시고, 예. 방법을 무작위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나면 뭐 서서 기댕기는데 댕김성이 뭐 혈액순환제를 사 먹어도 되지도 안 하고. 네. 침물이 맞아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협착이 돼서 그걸 어떡하면서. 네네. 그래, 아버님 혹시 어느 정도 걸으시면? 가지고 뭐 네. 수술을 하지 나서만 이런데 예. 그래서 그래 먹고 답답해서 내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제가 답답한 거 좀 해소 좀 해드릴게요. 네. 아버님 혹시 얼마나 걸으시면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면서 힘이 빠지세요? 다리 걷는 다리 걷는 거 한계는 없어요. 좀 괜할 때는 한참 걸어도 않고. 네네. 다리 또 지어나봐도 지가 딱 남아. 네. 다리 뭐 서서서 비댕기고 계단에 내려가면 힘이 없어가지고. 한 시간도 안 들락해요. 괜찮으실 때도 있고 또 짧으실 때도 있으시고 하잖아요. 네, 아버님 네. 잘 아시겠지만은 협착증이라는 거는 나이가 네.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래서 척추관의 구멍이 좁아져서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제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외쪽으로 이제 정강이 쪽으로 이제 약간 그게 좀 힘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협착증이라는 건 나중에 저도 오는 건데 이제 치료를 하면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꾸준히 하시면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이제 외제차도 아무리 이제 좋은 외제차라도 2, 30년 타면 조금씩 좀 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고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히 당장에 수술하실 정도가 아니시라고 하면은 그 척추 협착증 있는 부위와 그다음에 근육 긴장이 되는 부위에 침 치료랑 약침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요. 조금씩 좋아지시니까 한번 침 치료를 한번 꾸준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래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한 두 달 정도 맞았거든요. 네네. 침을 맞으니까 그것도 별로 뭐 효과도 없고. 이게 2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침 치료뿐만 아니라 한번 약침 치료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척추 지나가는데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네. 부위에 이제 약침이나 봉침을 맞으시면은 어떤 신경 전달이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봉침이야. 네네, 봉침이요. 그냥 침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아마 증상이 심하시면은. 그래서 네. 원래 이제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치료를 하면은 10분 걸으시다가 쉬시는 거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드릴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네. 좀 꾸준히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버님. 그리고 네. 뭐 허리 수술해도 허리 아픔이 별로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는 다리 지난 데가 한 2개월 됐는데 뭐 약을 아무도 안 되고 허리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술을 가지고 나서는 그러니까요. 예. 아버님 한번 침 치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약침 치료요. 봉침이랑. 여기가 워낙에 많이 쓰는 약제라서 이제 주의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당기가 성분이 좀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대변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변이 무르신 분들이나 설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당기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참당기, 아까 말씀하신 토당기랑 1단기가 있는데 이제 토당기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쪽을 많이 작용을 하고요. 1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혈하고 화혈하는 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당귀 차를 드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순환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토당기 쪽을 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빈혈이라든가 어떤 조경작용이라든가 뭐 그런 쪽을 드신다면은 이제 1단기 쪽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귀라는 게 이제 워낙에 많이 쓰니까 또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민간 속설에 이제 월경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잘 안 되시던 부인이 이제 왜 처가에 가서 당귀를 먹었더니 당연히 다시 돌아와서 본가에서 아기를 낳았더라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 당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0밖에 안 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키 몸무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키 몸무게. 예? 키하고 몸무게. 키는 1m 70이고 몸무게는 74kg입니다. 네. 혹시 이 발바닥이나 그 발 통증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아프세요? 아침에 일어날 어쨌든 많이 걸으면 아파요. 많이 걸으면 아프세요? 네네. 혹시 정형외과에서 어떤 병명이 있다고 병명을 혹시 들으셨나요? 발목 관절염 초기라고도 하고요. 네. 또 그 발바닥 근족 염인가? 족저근막염. 네네네. 예, 근족 네네네. 그거 족저근막염일 얘기도 수도 있고, 네. 혹시 예, 예. 아버님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종아리, 그다음에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거나 뭐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진단을 안 받으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허리는 건강해요. 네, 운동을 네. 많이 해가지고. 네네. 예. 제가 이제 아버님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보통 이제 발바닥 통증이 있으면 첫 번째로 의심을 하는 게 족저근막염이 맞습니다. 근데 예.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중간에 앉아 있다가 서서 첫 발을 디딜 때 아픈 통증이 있고 조금 걷다 보면 증상이 없어져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양방에서는 거기다가 소염제도 놓고 아니면 체외 충격파라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데 보통 예. 한의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오시는 분보다는 정형외과를 다니셔서 그런 치료를 받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 네네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 사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한방에서는 이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뭐냐면 이 아킬레스건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가 말라서 거기가 이제 사실 근육이나 인대를 좀 촉촉해야지 그게 좀 정상적으로 윤활유가 있어야지 좀 부드럽게 걸을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라가서 그러니까 마른 건초라 그래서 마른 이파리처럼 서걱서걱 말라가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처음에는 침을 놓는 거는 침을 네네. 놔서 다른 쪽에 있는 이제 기혈을 갖다가 이쪽으로 좀 공급을 시켜서 좀 촉촉하게 하려고 일단 침을 조금 놔보고 그 다음에 네네. 안 되면 약침이라고 그래서 그 아픈 발바닥 부위에다 직접 약액을 넣어요. 양약에서 네. 쓰는 어떤 그런 소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윤활유를 거기다 주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봉침을 맞으면 봉침은 네. 사실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어떤 염증이 조금 가라앉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사실 약침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약침 치료를 하고 그것도 약간 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왜 그다음에 이제 한약을 쓰는데 한약을 쓰는 게 왜 이게 몸에 자꾸 이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게 말라갈까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연세가 드시면서 그쪽으로 사막에서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치료를 하려면 거기다 물을 직접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한방에서는 보음제라 그러는데 음액을 좀 주는 약을 쓴다거나 또 하나는 내가 음액은 충분한데 자꾸 인체는 물하고 불의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불이 자꾸 많으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아버님이 뭐 화가 좀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네. 경우는 불을 꺼서 이 물을 잡아주는 거를 이제 한방에서 청열 사화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조금 심한 경우는 한약을 좀 쓰면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지금 한 3, 4개월 되셨는데 족저근막염이 상당히 좀 치료 기간을 조금 잡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두세 번 해서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네네. 침치료, 약침치료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한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아버님이 다니실 때 족저근막염 최대한 이 자극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딱딱한 신발 신지 마시고 쿠션이 네. 많이 들어간 신발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네. 양말도 뭐 등산 양말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양말 꼭 신으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주무시기 네네. 전에 족욕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보통 이게 책을 이렇게 받치고 나서 뒤꿈치를 이렇게 늘리는 거 층계 끝에다가 저 화면 좀 잡아주세요. 층계 끝에서 발을 이렇게 하고서 이 뒤에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니까
네. 생활에서도 족욕도 하시고 네. 평소에 이렇게 운동도 하셔서 좀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조금 꾸준히 받으시면 뭐 지금처럼 아픈 채로 계속 생활하시라고 그렇지 않으셔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허리 수술은 디스크 수술이셨나요? 협착 수술이셨나요? 협착요. 협착이요. 예. 어때 허리나 뭐 다리 걷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세요? 예, 걷는 데는 괜찮고. 걷는 데는 지장 없는데 다 발이 괜찮은데. 불편하신 거네요? 발만 예. 발바닥 쪽으로 예, 네. 앞에. 앞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예. 혹시 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발가락 원래 이것도 옆으로도 좀 가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건 사실 척추 협착증은 걷는데 지장이 있으신 거고 예. 발바닥이 좀 불편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무지외반증이라 그러는데 예. 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서 발이 변형이 돼서 예. 인대가 사실 고속도처럼 이렇게 나가드는데 예. 발가락이 휘면 이렇게 휘어서 아프신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침이 발바닥에 맞는 게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침을 찔러서 약간 인대를 이완을 시키고 거기다가 약침 같은 걸 조금 맞아서 인대를 조금 촉촉하게 해서 제자리로 가게끔 조금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외반증 그거를 사실 수술해야 돼요? 아니요. 수술은 최악의 상황에 하는 거고 예. 최대한 그 모양을 변형을 조금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지체를 하려면 이렇게 발가락 모양을 바로잡는 어떤 홈쇼핑 같은 데 파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거 네네 됩니까, 그런 거를 그게? 꾸준히 착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발을 절대 뾰족하거나 그런 볼인 좁은 신발은 절대 신지 그런 마시고 안 신어요. 네 넓은 거 신으시고 그다음에 족욕도 하셔서 이런 그 발바닥의 혈액순환 좋게 해서 인대가 더 이상 변형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이게 마땅히 돌아온다는 뜻으로 옛날에 이 당귀라는 어원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남편한테 부인들이 당귀를 푸에 넣어줬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그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에서 이 당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도 윤택해져서 피부 질환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만 조금 전에 앞에서 뇌 질환에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 치매 환자들한테 사실 이 서울시 한의사에서도 지금 치매 환자에 대해서 한의학으로 관리를 하는 여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쓰는 귀비탁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귀비탁이라는 약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당귀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 질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52kg요. 아, 네, 52kg. 키는 어떻게 되세요? 54? 154. 네. 어머니 근데 지금 당뇨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으신데 네. 가장 최근에 수술 받으신 암은 어떤 암으로 수술 받으셨어요? 자궁경부암. 아, 자궁경부암으로 수술하셨고요. 예, 유방암, 갑상선암 그렇게. 아, 네. 예,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다 여성 질환 쪽에 증상이 많으셨네요. 네.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 수술하시고 나서 네. 그 이후로 갑자기 무릎이 좀 시리고 불편하기 시작하셨어요? 무릎은 그렇게 해서 아팠어요. 이 발 저린 거는 전서부터 조금씩 저렸는데 그죠. 요새는 좀 심하게 저려. 네. 어머니 지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또 수술도 받으셨지만 네. 사실은 그 수술 받으셨던 그 원인과는 또 조금 무관하게 지금 우선 어머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질환이 있으신데 네. 사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발저림과 또 이렇게 무릎 쪽의 시림과 어떤 불편감을 야기하는 조금 1번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어머니 당뇨와 고지혈증이에요. 예. 어머니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으면 우선 손끝, 발끝, 눈 이런 말초, 우리 몸의 끄트머리로 가는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해요. 예.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면 원래 혈관 자체에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재저장되어야 되는 당들이 저장되지 못하고 혈관을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뻑뻑해집니다. 그러면 이 뻑뻑해진 혈액이 아주 가느다란 말
말초에 혈관을 가면서 여러 가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어머니. 그러면 특히나 움직였을 땐 조금 덜하다가 누워있거나 쉬거나 밤에 잠을 자면 우리 몸의 체온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도 낮아지고 몸도 조금 식게 되죠. 그러면 혈관의 흐름도 더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데 이러면 어머니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가야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온기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선 연세가 워낙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원래도 한 끼만 걸으셔도 당장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식사를 걸으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음식 같은 걸 통해서 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 관리가 잘 안 돼요. 그죠? 병원에 네. 다니는데요. 네, 어머니 그러면 그냥 관리가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양방병원을 내과를 가기 힘드시면 한의원을 가셔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침 치료와 뜸 치료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그 교육들을 좀 받으시면서 혈당 관리를 우선 1번적으로 하셔야 되고 당뇨도 한방에서 치료가 돼요. 네, 당뇨도 한방에서 치료하는데 원래 약이 없고 만성으로 가서 그냥 늙을 때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질환들이 원래 한의원에서 조금 더 관리를 더 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약보다 한약이 약값도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꼭 한약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혈당 관리 하시고 고지혈증 관리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